그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이제 치러진 처음 전국 선거다 보니까 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 두 분 보시기에는 이재명 정부 1년 가장 잘한 일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1년을 보면서 기존이랑은 가장 달랐다라는 걸 느낀 게 그 어떤 이슈든 공론장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신기했어요. 아, 공론장에 올라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이슈 뭐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사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외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과거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찬반으로 나눠져서 굉장히 좀 격렬하게 다투는 좀 그런 양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통령이 SNS로 어떤 논쟁거리를 딱 던지면 그게 이제 맞아요. 논쟁이 되니까 네. 그게 뭐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될 때도 있고 이번에 특히나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험학습, 아이들의 수학여행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고 어쨌든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초식의 차이점이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게 제일 잘한 성과 같으세요? 이게 부동산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돌리려고 한 것.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의 킬포다. 아, 킬링 포인트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지금 8,0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역대 정부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 아니겠어요? 아, 윤석열 자. 때 2,500 정도 아니었습니까? 1,000선을 네. 넘을 때가 노태우 정부 때였고 2,000선 넘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고 3,000선 넘을 때가 문재인 정부인데 음. 4,000, 5,000, 6,000, 7,000, 8,000 다 이재명 정부의 계속 성과예요. 네.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너무 치우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들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분야에도 다른 어떤 시장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국민성장펀드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 대박 났습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상당 부분 정의를 세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동산 네. 시장은 그 부동산 소유자만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두 득이 되고 덕이 되는 일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오르면은 피눈물 흘리는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값이 오른다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호평을 할 네. 충분한 근거는 마련됐다. 아니, 우리 평론가님은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니까 네, 그렇다선 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네. 주가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신뢰를 가졌을 것 같고.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혹시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지금 투자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함정 많이 파네. 저는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김용민 이름으로 한번 지금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 안 하세요? 예. 정부를 못 믿어서 아니에요. 아니면 아내가 반명. 합니다. 형수님이. 아내가 하는데 아내가 만약 이혼하자 그러면 저 거지가 됩니다. 아, 자산의 안- 상당 부분이 없어. 완전한 거지야 거지. 그 형수님한테 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차명으로 돌려놓으셨구나. 차명이라니 소리하고 있어. 차명이 어디 있어 차명이? 예. 아니, 그러면 주식이 있긴 있는데 네. 그 비상장 주식이고 그 뭐 무슨 기부나 후원에 가까운 주식 시사인의 그 처음에 그런 뭐 것들. 주식 낸 거 100만 원 냈나? 그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못 받을 거예요. 네.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도 주식이라면 주식이네요. 네. 그런 건 하나 있어요. 아니, 네. 그럼 가정경제 전체는 이번에 그 주식 활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부흥이 되고 있는 예, 겁니까? 어떤 더 보고 겁니까? 있어요. 네. 더 보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하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도 뭐 몇백씩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몇백씩 수익이 났다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이 뭐 선거운동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아주 정치적으로 색깔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 혹시 그러면 이제 네. 우리 그 평론가님의 정치적인 색깔도 이제 교인들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걸 모르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혹시나 이제 그런 주식시장의 화랑의 문제라는 것이 네. 헌금으로도 이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뭔가 모아놓고 복댐이 뭔가 좀 따라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 헌금하신 분이 있었다고 아. 했어요. 예, 뭐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무슨 헌금으로 뭐 이렇게 뭐 교회를 키우거나 그럴 계획 자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말았으면 저렇게 하시지만 저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계좌번호입니다. 야, 이거 진짜 노골적이네. 이거 보니까.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와이파이 아, 진짜예요? 입력하려면.
와이파이 이거 이름은 너무 무슨 노골적이다, 은행이에요? 이거는. 신한은행 네. 계좌고 아이디가 신한은행 계좌고 패스워드가 바로 그 계좌 번호입니다. QR 코드도 못 찍게 해놨어요. 직접 입력하라고. 아, 우리 정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원래 안 했는데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음. 남아있는 잉여금을 모두 털어서 음. 네,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오. 야, 삼성전자 잘했네. 주식을 네, 그때가 이제 6만 원대 6만 원대?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상당 부분이 거부를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부를 추적했지만 당시에 잉여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소량을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야. 근데 그래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처음에 살 때는 그 소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액이 아니게 돼 버렸어요. 지금 지금 곱하기 몇 배입니까, 그러면? 6만 원대 샀으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른바 대장주라고 불리는 주식 많이 비싸졌지만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이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 이재명 정부가 4년 남았기 때문에. 네, 예. 네. 정말 이 주식의 활황세가 계속 이어져서 음. 많이 넘어가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누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로 대통령 한 번 더 하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선거를 치르는 지역 그 주민들에게도 전파가 될 것 같은데 음. 지금 여러 가지 평택을 얘기했지만 부산 북값도 잠깐 얘기 주셨는데 북값 상황을 두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다라는 뭐 진단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추세적으로 뭐 조금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수의 표심이 이게 좀 지면은 안 된다라는 표심들이 좀 한동훈 후보에게 쏠린 것 정도이고 뭐 그게 이제 만약에 단일화 없이 계속 이제 다자구도로 간다면은 그 하정우 후보 당선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여론조사 추세상으로는 좀 붙기는 했지만 지금 북갑의 여론조사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그 공식 선거운동 개시가 21일인가 그랬는데 그 전후에서 그러니까 그날 많이들 발표를 몰려서 하니까 했죠. 네. 한 17일에서 19일 사이에 거기 여론조사가 한 5-6개가 돌아갔더라고요. 4-5개가. 그러니까 야,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뭐 특히 이제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 자체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문항수도 많았고. 네, 문항이 한 20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듣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끊으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한 샘플을 하려면 5분 10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 면접이니까요. 그런 네. 분들이 그 불과 10에서 20% 응답률이 응답률. 네. 그게 모든 여론을 다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별의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뭐 선거와 관련해서 지면은 이기면 그래도 뭐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만 지면은 수사 대상 그리고 해고 대상 뭐 항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아직도 또 그때가 생각이 나네. 저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그러니까 고초를 크게 겪으셨죠. 저 라디오가 그때는. 네. 고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5시에 이제 6시 나갈 프로 원고 다 보내고 이제 일어섰는데 전화가 온 거야. 당신 아웃됐다고 나 오지 말라고. 네. MB 아웃이 아니라 용민 아웃됐죠. 용민 그러니까 네. 아웃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고 음. 여론조사 결과 보고 낙관했다가 지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기관했다가 오락 야, 활짝 거꾸로 오는 경우도 나왔네.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를 한 거의 10수년 동안 네.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그럴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불현듯 질문에 답을 하라고. 평소에 네. 여론조사 꽃의 그 결과를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정도까지 트럭으로 갖다 줘도 버려야 돼요. 이거 실제 뽑을 거지 이거. 이거 우리는 안 뽑을 건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지난 2024년 그 22대 총선 때 부산 경남에서 이긴다. 막 그런 여론조사 꽃을 통해 나왔거든요. 해운대도 이긴다. 사하도 이긴다. 다 졌어. 저 보세요. 서울에도 안규경이 이긴다. 유삼영이 이긴다. 다 졌어 다. 저기 지금 앞에, 자막 나오고 있어. 경향 자막에 TV에 네. 제작진의 의견과는 상당히 다름을 밝혀드린다고 이렇게 예. 자막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다르다 그러면은 네, 공간이 좀 괜찮으시면 여론조사 꽃이 신빙성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까 무관하다. 제작진의 입장과 무관하다. 이게 옳은 네. 우리 얘기인 것 정상 같아요. 기자님도 무관하다. 네, 공간이 좀 있으면 제 이름도 좀 경향 TV와 정상근의 의견과는 무관하다 같은.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하우스 이펙트라고 다 아실 거예요. 김어준 좋아하고 민주진영
예, 속한 분이고 이런 분들은 열심히 답하지. 근데 보수 쪽은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심지어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야 여론조사 꽃에 응답하면은 그러면은 그 이용당하는 거다. 얘네들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예 답을 하지 말아라. 그냥 바로 끊어라. 그런 여론조사. 식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꽃은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장 그 보수 쪽이 많이 표집되고 진보 쪽이 덜 표집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오히려 갖고 있어요. 그 네. 방어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안 나오는 조사를 위주로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지금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내란 때문에 보수 정당 지지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많이 당선되는 곳에서는 플러스 10 또는 플러스 5 정도 상대편. 잘 나와도 빼고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저쪽이 못 나오는 건 높게 봐야 된다.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김용민이 많이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와서 체크하세요. 네네. 그냥 메모장을 붙여놓고 좋습니다. 네, 바로 김용민이가 지금 우리가 기록 들어갑니다. 지금. 김용민이가 5월 네. 23일에 예측한 거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점검해볼 목적으로. 완벽 예언. 예. 네.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이 질만한 곳은 경북하고 전북 정도. 경북하고 전북 진다. 네. 네. 나머지는 다 그럼 14대 2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숫자로 표현을 하면 네. 그런 거고. 경북은 뭐 좀 죄송하지만 오중기 후보한테는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쉽지 않고. 쉽지 않고 전북은 지금 김관영 지사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것들이 불붙고 있어요. 지금. 지표에도 나타나는 거고. 네, 나머지는 네. 뭐 이미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저는 그렇군요. 보고요. 예. 네. 궁금하신데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대부분 갖고 있던 데기 때문에 민주당 유리한 게 맞는데 지금 격전지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했던 북갑. 일단 북갑은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뭐 하정 후보가 됩니다. 하정우 되는 거고. 네. 그 평택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뭐 김용남 후보가 됩니다. 그럼 별로 안 물어봐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뭔가 의외의 결과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아니 지금 여러분 우리 저 여론조사 결과 쭉 보시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돌린 여론조사 결과가 잘 배반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차 다시 한번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릅니까? 다시 불러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공정한 심판은 받으셔야 되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뒤에서 이제 앉아서 손 들고 계시면 되죠 뭐. 예. 네. 아니 근데 그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일부인이 걱정하는 시선들도 솔직히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워낙 이렇게 정치가 초입인데다가 네. 그 한동훈 후보 진영이 워낙 스피커들이 많아가지고 공중전도 잘하고 지상전도 보면은 우르르 이제 팬덤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위세가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북갑이 심상치 않다 이런 진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닌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제 언론 노출이 좀 적은데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잘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시 같은 게 아니니까 약간 좀 구도심이 좀 많고 네. 이런 곳은 이제 직접 좀 다니면서 마주치는 게 좋지. 예. 그 저쪽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서 대거리를 반응하고 한동훈 대 하정우의 그 구도가 좀 고착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떠들건 말건 이제 놔두고 하정우 후보는 이제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잘하는 선거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조용하게. 네. 네. 그 지금 지역구에서는 어떤 평판이 있냐면은 그 미숙함 이런 것들이 순수함으로 보여요. 귀여워. 순수한 기성 정치인 같지 않다. 그게 다 이재명 이펙트지. 이재명 이펙트로. 이재명 네.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난하게 이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여론조사 격차를 보니까 다시 벌어지는 양상이야. 예. 붙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하정 후보한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말이 전재수가 엄청 잘했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전재수의 그렇죠.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전재수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미디어 노출을 줄이며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전재수 후보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느껴지는 거고 또 하나 특성이 늘 수첩에 많이 적어둔대요. 그래서 하정우의 수첩이 또 유명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 개선 사항들 같은 것들을 네. 꼼꼼하게 빼곡히 적고 있다. 그 수첩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하정우 후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전재수 후보가 머리가 이제 좀 백발이
많이 섞여서 네.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양반 같은 나이대의 연예인이 그 고소영 씨. 아, 그래 고소영 씨가 전재수 후보랑 동갑이에요? 72년생. 그렇군요. 네. 유재석 씨도 그럼 동갑이네요. 김건희도 어. 동갑이고. 갑자기 그 왜? 그 어디 배용준 네. 그리고 장동건 다. 또래 아니세요? 그 나는 목사님도? 이제 그보다 2살 아래. 네, 74년생. 네. 아, 네. 근데 출마는 굉장히 일찍 하셨잖아요. 일찍 했지. 내가 39에 했었어. 야, 40도 되기 전에. 그래서 네. 내가 그래서 일찍 끝났지. 전국적인 인지도 때문에 대선에 나갈까 말까 고민됐었어. 2012년에.